지금 이 방송은 더 깊이 10, 베리타스 이 두 계정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단은 저희가 싱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과 함께 저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로시라고 하고요. 이제 사실 싱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게 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저자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심경미이고요. 목사이고 또한 싱글입니다. 그래서 싱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책도 좀 많이 보고 글도 같이 좀 보고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오늘 이 책을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정성환이라는 분이 Y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글 남겨주시면 같이 대화도 하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제 책 제목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출간 전에 글이고요. 근데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책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방송을 한 거는 원고를 가지고 먼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홀로 그리고 함께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이고요. 이 방송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송 계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심경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방송에도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계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의 계정 스페이스 리디오? 스페이스 리디아로 그렇게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네, 더 깊이 10이랑 베리타스라는 계정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은 계정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심경미 목사님의 이 스페이스 리디아는 심경미 목사님의 개인 계정이어서 아마 여러 주제들, 심경미 목사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 주제들의 방송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은 이 홀로 그리고 함께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에 대한 방송은 1월 달에 4번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에 관심 있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심경미 목사님의 지인이고 같이 아는 사이여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원고를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이 원고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고 너무 관심 가는 주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경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주제에 고민을 해 오셨고 그렇게 또 살아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책인지 또 혹은 이런 책들을 관심 가지고 또 왜 이런 책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 싱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싱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한 30대 중반 가까워지면서 저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으로 이제 주제를 쓰다가 저의 그 상태에서 싱글에 관해서 좀 논문을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싱글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03년에 그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그러한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봐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2019년 벌써 제가 그 논문을 쓴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이는 거는 싱글들이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렇게 싱글 여성들 숫자가 보통 한 4.5%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0년도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거의 그 싱글들 여성들 그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명에 1명꼴로 싱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엄청 여기 통계청도 나오지만 되게 많이 늘어났죠. 27.2% 이렇게 되고 또한 여성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싱글로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싱글들을 산다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싱글 여성이 많아졌다.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뭐 저출산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로 우려의 목소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네. 다각도로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네.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목사님이 아마 얘기를 해주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나누는 주제에 또 그런 어떤 집중되는 포커스는 네.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싱글 뭐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네. 싱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싱글로 사는 부분이 이제 또 특히나 네. 그 크리스찬 여성들, 크리스찬 싱글들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실감하셨을 거고 삶으로도 체험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겨 있는 책이죠. 예. 그래서 제가 먼저는 이제 제가 싱글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목사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막상 교회 보면은 싱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싱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이렇게 잘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싱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싱글 세미나가 이제 끝나면 보면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30대 중반 아가씨였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30대 중반이 됐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 참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가족과 이렇게 만나면서 자신이 홀로라는 게 이제 더 이렇게 눈에 확 띄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도 있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싱글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싱글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좀 제 자리도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성분들한테 그 여성분에게 공부하셨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남성들과 달리 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그런 가임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여성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싱글로 살 때 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만 내가 현재 싱글로 있을 때 어떤 결혼 대기 상태가 아니라 좀 행복하게 좀 삶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런 책과 뭐 글 같은 걸 같이 좀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원고들을 제가 미리 받아서 봤는데 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싱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이 진짜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술술술술 읽히면서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출간되는 날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미혼이라는 말보다 비혼이라는 말을 그렇죠.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그게 학계에서는 이제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요즘 사회에서 비혼이라는 말을 쓸 때 네. 이게 뭐랄까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혼이라는 건 미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이제 개선해서 쓰는 비혼이라는 말로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비혼이라는 말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TV에서나 이렇게 쓰는 것들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뭐랄까,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않잖아요. 그렇지는 그걸 않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혼이라는 단어는 미혼이라는 단어가 현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이 전제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위적으로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그쵸. 그 비혼에 더 강한 의미가 맞아요.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데 예. 이제 약간 구분을 할 때 결혼을 나는 안 하고서 혼자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뒷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걸 심지어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 용어가 왜 저렇게 쓰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비혼의 의미가 한 가지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돼서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약간씩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서 보면은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아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사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사실 네. 편견이 들어가 있고 네. 오해하는 단어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바로 잡아가고 또 네. 바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편견들,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일상 속에서의 편견들을 이제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1장 네. 우리 세상에서 싱글로 살아가기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